한지혜의 세상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22살의 그녀는 낡은 단칸방에서 잠을 잤고 그녀의 아침은 가족들의 비난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지혜를 향해 단 한 번의 따뜻한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언니, 한지은만이 존재했다. 지은은 아름다웠고 똑똑했고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지혜를 경멸했다. 지혜는 지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지은의 옷을 입고 지은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으며 지은이 버린 물건들을 사용했다. 그녀는 그저 지은의 존재를 빛내기 위한 배경에 불과했다. 지혜야, 너 오늘 내 대신 결혼식장 좀 가주면 안 될까? 지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강태식과의 결혼식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강태식은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인 강그룹의 총수였고 지은은 그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 지혜는 언니의 부탁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하면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강태식의 세상은 차가운 숫자와 무감정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고 그의 눈빛은 언제나 이성적이었다. 그는 결혼을 사랑이 아닌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결혼은 오직 강그룹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는 한지은이라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그녀의 가문과 자신의 가문이 결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7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를 잃은 후 생긴 상처였다. 그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었고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떠났다. 그 이후로 그는 모든 인간관계에 문을 닫았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더욱 차갑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다. 결혼식 당일, 지혜는 언니의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언니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지혜는 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언니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언니가 결혼을 거부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언니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들의 그늘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언니의 편지를 품에 안고 결혼식장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차가운 가면을 벗어던지고 세상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찾기 위해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을 선택했다. 그들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기적과도 같았다. 한지혜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다. 언니, 한지은이 결혼을 거부하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억압받던 삶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결혼식장 밖에서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감기 걸립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결혼식의 신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갔다. 지혜는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친절함에 이끌려 그의 채에 올랐다. 차 안에서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순수함과 진심을 느꼈다. 지혜는 그에게서 낯선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밤을 보냈다.
지혜는 그에게서 따뜻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다름 아닌 그녀가 결혼해야 할 남자, 강태식이었다. 당신, 누구야? 태식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혜는 몸이 굳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결혼해야 할 한지은과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는 그녀가 한지은이 아님을 직감했다. 저는 한지혜입니다. 언니, 한지은의 동생입니다. 지혜의 말에 태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결혼식에 대신 참석한 가짜 신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했다. 태식은 지혜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처음 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혜는 그의 분노에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태식은 지혜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그가 7년 전 사랑했던 여자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진실을 듣고 싶었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잃어버린 기억과 얽힌 운명적인 사랑이 되었다. 강태식은 한지혜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순수했고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을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사기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지혜는 거리를 헤매다 결국 작은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때 태식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 씨,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목걸이를 보았다. 목걸이에는 낯선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문양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 목걸이는 아버지가 주신 유품입니다. 제가 기억을 잃은 후 제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에 태식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억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7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섞였다. 태식은 지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지혜 씨,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벌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나와 함께 살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기억을 되찾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태식의 제안에 지혜는 당황했다. 그는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총수님,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혜의 단호한 거절에 태식은 그녀를 억지로 데려올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혜 씨, 당신은 내가 잃어버렸던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사람의 흔적을 찾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태식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혜는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강태식의 펜트하우스에서 한지혜의 기묘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혜는 태식에게서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7년 전에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태식은 그녀를 공주처럼 아꼈고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은 지혜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무르익어 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지은은 자신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태식과의 결혼을 다시 원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녀를 향한 복수심에 불탔다. 지은은 태식을 찾아가 그를 유혹하려 했지만 태식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지혜만을 사랑했다. 지은은 지혜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혜가 7년 전 태식의 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낸 후 종적을 감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이용해 지혜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지혜를 찾아와 비열하게 말했다. 한지혜, 당신이 내 동생이라는 사실이 정말 수치스러워. 당신이 7년 전 강 총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이 총수님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있어. 지은의 말에 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지은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웃었다. 이 흉터는 당신이 총수님에게 칼을 찔렀을 때 생긴 흉터야. 당신은 살인자야. 지은의 말에 지혜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보며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태식을 배신했던 것일까? 그녀는 태식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식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날 오후 태식은 지혜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반지를 준비했다. 그는 지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이 태식에게 전화를 걸어 지혜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지혜가 7년 전 태식의 돈을 훔쳐 도망갔고 심지어 그에게 칼까지 찔렀다는 거짓말을 했다. 태식은 지은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혜를 향한 사랑과 함께 그녀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혜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지혜씨,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당신이 정말로 나를 배신한 겁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에게 칼을 찌른 겁니까? 태식의 절규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식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식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절망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지은의 악의적인 모함은 강태식과 한지혜의 관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지혜는 자신의 기억을 잃었기에 태식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고 태식은 그녀의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함께 7년 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지혜는 태식의 눈에 비친 절망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과거가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 시각
한지은은 태식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식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리고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태식의 그룹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다. 자선 파티 당일, 한지은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나타났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태식과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며 자신이 태식의 유일한 아내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그때 지혜가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태식의 비서에게서 연락을 받고 파티장에 참석했다. 그녀는 태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지혜를 보자마자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지혜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감히 이런 곳에 올 자격이 없는데. 지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때 지혜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던 지은의 손이 그녀의 팔목에 닿았다. 지은은 지혜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흉터는 그녀가 7년 전 태식을 버리고 떠났을 때 태식이 그녀에게 준 칼로 생긴 흉터와 똑같았다. 지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혜가 7년 전 태식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여자임을 직감했다. 그때 태식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지은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그는 지은이 지혜를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지은의 음모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지은이 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여자임을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아내는 한지혜입니다. 태식의 말에 파티장은 술렁거렸다. 지은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태식은 7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모든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지은이 7년 전 태식의 돈을 훔쳐 도망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과 지혜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지은을 향해 소리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은이 태식에게 칼을 찌르려다 지혜가 대신 칼에 찔리는 모습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지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다. 그녀의 거짓말과 추악한 행동이 모두 드러났다. 그때 지혜는 태식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7년 전 지은이 태식에게 칼을 찔렀을 때 자신이 대신 칼에 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태식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해방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식에게서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았고 태식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지은의 모든 음모가 백일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태식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함하고 7년 전의 교통사고까지 조작했던 것이다. 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추악한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의 파멸을 불러왔다. 한서진은 7년 전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지수와 한윤이라는 두 가족을 얻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진은 지수와 윤희를 품에 안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윤희의 웃음소리와 지수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서진은 지수에게 지난 7년간의 아픔과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잃고, 너를 원망하고,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나는 너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어.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진 씨,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신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나갔다. 지수는 서진과 함께 보낸 행복한 기억들을 되찾았고, 서진은 지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오해와 불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단단해졌다. 며칠 후, 서진은 지수와 윤희를 데리고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를 찾았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윤희는 모래사장에서 뛰어놀았고 서진은 지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나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랐어.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지. 하지만 이제 너와 윤희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 너희는 나에게 모든 것이야. 서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외로운 총수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아빠였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와 서진의 손목에 있는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과거를 잇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운명적인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강태식과 한지혜의 사랑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고 윤희는 그들의 결혼식에서 작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기적과도 같았다. 태식은 더 이상 차가운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한 남편이자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아빠였다. 그들의 행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혜는 태식의 지원을 받아 윤희 유치원이라는 작은 유치원을 설립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태식은 그녀의 유치원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들의 유치원은 이제 마을의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윤희와 함께 지혜의 유치원을 방문했다. 윤희는 지혜에게 안겨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태식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태식은 유치원 놀이터 한쪽에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었다. 태식은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아가야, 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태식의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소녀의 작은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너도 언젠가 너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식의 따뜻한 말에 소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태식은 소녀에게서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차가운 조각들을 녹여내렸다. 그는 이제 완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의 영혼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작은 정원에서 펼쳐졌다. 태식과 지혜는 윤희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태식은 지혜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삶은 7년 전 잃어버렸던 기억과 외로운 고독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진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